최재형 목사한테는 스토커라고 했으니까요. 네. 예. 스토커가 준 거를 왜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해? 그것도 그렇고 지금 책 주우신 분도 뭐 절도죄로 누가 또 고발한다고 지금 뭐 여론이 이게 형성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안만큼은 너무나도 명징한 증거들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것은 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아니 왜 자꾸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난장판으로 만드는 극우 세력들이 있고요. 난장판으로 만들어 나라를. 그들이 윤석열 빠들인지 뭐 기득권 세력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드시는 일부의 연배 많으신 아주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나라를 망치고 미래 세대를 망치는 거예요. 최근에 뭐 네. 언론도 잘 알지만 네. 경제 잘 알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격변기 아니에요? 아니 남의 나라는 주가는 왜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거 떨어져? 선진국부터해서 바로 그냥 급전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근데 무엇보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에너지 문제거든요. 에너지 문제.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지금 안 주기로 했어요. 거의 사실상 안 주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조선경제나 이런 데 이렇게 싹 나왔더라고요. 아무런 비판 없이.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또 논리는 뭐냐면 여기에다 보조금 줘서 우리 전기료가 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개발했던 모든 유럽 선진국들 뭐 한 40% 50%더 보조금을 많이 줘가지고 이 반열에 오른 거야. 독일이나 그런 나라들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과학기술 R&D 보조금 주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한 자리 숫자인 나라에서 그걸 20% 30% 저는 그래서 원자력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야. 원자력 발전소도 해. 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하는데 이게 30% 30%씩 이렇게 쭉 가는 어떤 방향. 지금 원자력은 이미 30%잖아요. 30%가 넘거든. 30, 40% 되거든. 그러면 요게 쭉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나라가 그냥 5년 후에는 그냥 망하는 거야. 아리백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우리가 아무리 혁신적으로 만들어도 그 가격 자체가 비싸져 버리거든. 예? 탄소세 그냥 물려버리면 그 가격 자체가 비싸. 근데 아직까지도 석탄을 제일 많이 떼는 나라 중에 하나야. 대한민국이. 예?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주는 거는 그렇게 당신들이 이제 전기료 올라가니까 그거는 포퓰리즘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으로 막 자극을 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오 전기료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책이 KC 인증 마크에도 나왔듯이 KC 인증 그 철폐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나왔듯이 요렇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혐오 정서 그리고 기피 정서를 건드려서 내 지지율만 유지. 그 알랑한 지지율 30%만 20 몇 프로만 유지하면 나는 나와 김건희 일가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졸렬한 정말 사적인 인간이 정말 가장 최고의 공적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매체도 그 얘기잖아요. 예. 국군이 걸린, 명운이 걸린 명운이 걸린 절명시키라는데 이 위중한 시기에 예. 국가 에너지, 국력을 어디 씁니까? 대통령 부부 지키는데 지금 국력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일당이 지금 이제 최수근 상병 요 특검법에 대한 이제 요걸로 한번 1차 시험 때 올라가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의 네. 잘못된 권력을 유지 강화시킴으로써 네. 기득권을 강화해서 더 얼마나 나라 국간을 해먹을까 해먹을 결심만을 저는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본인들 지지율 때문에 연금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공론화특위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 좀 더 받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우겨가지고 민주당도 합의를 하려고 그랬잖아. 그러면 더 받는 거 3% 말고 한 1%만 더 받읍시다. 근데 시점이 중요하거든.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냥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욕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연금개혁 안 했던 거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그냥 안 했잖아. 유일하게 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연금 개혁하면 국민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고 진짜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돼. 해야 되면 빨리 해야 돼. 그거를 3년으로 늦추잖아? 그러면 계속 누적되는 적자폭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라도 해서 지금 현재 돈 버는 세대, 저 같은 세대한테 더 많이 걷자 그러면 환영한다니까. 환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덜 받든 뭐 더 받든 뭐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이 받든 간에
빨리 그런 거를 야 바꿔 더블로 그냥 근데 속도는 빨리 해야 돼.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 우선순위 이런 게 대통령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본인의 우선순위는 해먹을. 본인과 김건희 일가 지키기, 사법 리스크 방어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어떤 자가 이런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을 했는가. 이렇게 뻔뻔한 자가 어떻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궤변만을 늘어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서 또 딸랑딸랑만 계속하면서 그게 국가를 위한 일이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30%는 그걸 이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계속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건가. 그 30%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10%로 줄잖아요? 그럼 합의될 게 얼마나 많아. 합의될 게 얼마나 많아. 연금 개혁도 지금 국회에서 네. 연금 특위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합의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100점짜리 아니어도 그럼 90점짜리 아니어도 80점에도 가자고 일단 그러면 그럼. 가고 거기서 또 보태면 되잖아. 아니 신우희 변호사도 그렇지만 네. 세대가 약간 다르죠. 저 연금 많이 냈다니까. 국민연금은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소득의 최고 등급으로 늘 냈어요. 늘 냈어. 근데 덜 받아도 지금 판단은 그런 겁니다.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 내일이라도 그냥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제일 도움이 된다. 어르신들한테도 도움되고 무엇보다 미래 세대들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지금 내일 당장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예. 보수가 공동체 안정을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렇죠. 보수의 그럼 가치죠. 보수의 가치 중의 가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연금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전 그렇지. 정권에서 못했으면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바꿔줬으니까 더 해야 된다라는 그렇지. 것이고. 저는 민주주의에서 좋은 결정도 있고 나쁜 결정도 우리가 다 경험을 하는데요. 그래도 사회가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가장 나쁜 결정은 아무 결정도 안 하면서 뒤로 미루는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본인이 얘기했어요. 교육, 노동, 연금 개혁 하겠다고. 그럼 얘기를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마땅하고 이제 와서 아무 결정도 안 하면서 시한폭탄을 계속 미래 세대에게 누적시켜서 넘기는 것은 저는 뭐 정치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본인들의 책임을 기억하고 저는 뭐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지금은 결정을 좀 내릴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안 합니다. 떠넘기는 것만 할 겁니다.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계속 떠넘기는 것만 할 거고 보수 상업지들은 또 전기료 인상하면 그러나 대기업들 거는 인하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펼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그렇죠. 지금 이게 만들고 있어요. 국민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니까 예. 그 국민을 설득해낼 일을 못해요. 예. 신뢰와 권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할 것만 찾는 거예요. 예. 그저 뭐 직구 때 문제야? 했다가 반대? 접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것만 하는 거죠. 난장판 되는 거지 나라가 그러면. 이거 연금은 안 할 건데 예. 연금에 대해서는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회 연금 특위가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합의하자 그러면 합의를 할 수 있어요. 국회 안을. 그리고 그 국회 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 예. 여당이 합의가 어렵습니다. 왜 라고 합의가 해서 어려운 거야? 깨진 그게? 상황이에요. 예. 야당하고 것 같아. 야당하고 여당의 입장의 차이가 크다고 주장하는데 아시겠지만 별로 입장 차이가 별로 크지 입장 않아요.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준영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기자가 연금 개혁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물어봤는데 내 임기 내에 할 상황이고 다음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국회에서 안 하면은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헛되이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 국회를 미룬 게 다음 국회에서는 특검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만 하는 것 같아. 이게 보수지에서도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 제가 조선일보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겠지만은 이 제목이 통쾌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설 제목만. 제목.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 개혁안. 맞아요.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그래요. 아이고. 맞아요. 후! 맞습니다.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 예. 후! 예. 윤석열이죠,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인 능력, 그 다음에 공감적인 IQ, EQ 다 최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를 판단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분에게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분 자체가 우둔한 분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f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